6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서울 유명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남자였고요. 20대 후반 정도. 치질로 상담을 했는데요. 이 치질이 얼마나 심했는지 출혈이 심할 때는 의자에 수건을 겹겹이 쌓아야 할 정도였어요. 이미 수술도 한번 한 상태였고요. 이 정도면 병원 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갈 시간도 없고 가도 소용없다고 하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라 모르겠다, 특급 비방 제품 한 2가지 정도로 일단 5일분 드렸는데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까지 계속 약국에 오셨습니다. 이 사례는 좀 특별한 경우고요. 대부분은 이보다 증상이 경미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병원까지는 가기 싫고 뭔가 스스로 혹은 약국 정도에서 해결을 하고 싶을 거라 생각합니다. 치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병원에 꼭 가야 하는 기준 등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어서 약국약, 생활습관, 간편 운동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치질, 이 치질은 항문에서 나타나는 질환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고요. 치질에는 크게 치핵, 치열, 치루가 있고요. 오늘은 이 치핵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치핵은 다시 증상에 따라 4단계로 나눌 수 있고요. 이 단계를 바탕으로 병원을 가야 할 증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두 눈 부릅뜨고 봐주세요. 1단계, 가장 경미한 증상인데요. 대변을 볼 때 출혈이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항문 밖으로 치액이 탈출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2단계는 배변 시 항문 밖으로 탈출하게 되는데 대변을 다 본 후에는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1, 2단계까지는 약국약으로 집에서 완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3, 4단계는 병원을 꼭 방문해야겠네요. 3단계는 배변 시 치액이 항문 밖으로 탈출은 하는데 손으로 넣으면 들어가는 경우고요. 4단계는 손으로도 안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대변을 보고서 탈출이 됐는데 자연스레 그냥 들어갔다면 약국에서 케어 가능하다고 했고요. 자연적으로 안 들어갈 때 어디 가야 한다고요? 네, 바로 병원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절대로 병은 자가진단해서 스스로 키우지 마세요. 여담으로 저는 지난 1월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요. 45세 이상은 꼭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배변 시 출혈은 간단하게는 치질일 수 있지만 대장암, 직장암의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미리미리 검사해서 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해주세요. 대변 볼 때 항문에서 치액이 딱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다 본 후에 자연스럽게 들어갔네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 네, 약국 치질약을 설명드릴게요. 크게 먹는 약과 바르는 약, 그리고 항문에 넣는 좌약이 있습니다. 먹는 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많이 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치땡이 있죠. 성분은 디오스민입니다. 디오스민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치땡의 경우 한 알에 300mg가 들었는데 요즘은 그 2배인 600mg도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 약국에 한번 문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트록세루틴 성분의 먹는 약도 있습니다. 이 성분도 혈관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요. 신기하게 전문의약품 안약 중에 포소루틴이 있는데요. 성분이 트록세루틴입니다. 눈에도 혈관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한방 제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목단피까지 포함되는 치찌땡 이라는 제품명의 약과 을자탕이라는 방제명을 가진 제품들도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박사과정 분에게 5일분 케어할 때 이런 한방 제품들을 응용했었고요. 조금 복잡하게 구성을 했죠. 증상이 심하니까. 건강기능식품들 중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바르는 약은 크게 2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권하고 싶은 건 복합 성분의 연고들입니다. 아마 어디 약국을 가든 바르는 치질약 달라고 하면 대부분 복합 성분의 연고를 줄 건데요. 말 그대로 여러 성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퍼스트 초이스가 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연고들의 성분에는 혈관을 수축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에게는 금기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임신했을 때 치질이 정말 많이 발생하잖아요. 임산부에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이한 경우 사용 가능한 연고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두꺼비팜은 최대한 제품 이름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함인데요. 같은 성분에 정말 무수히 많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꼭 단골 약국을 만드셔서 박사님과 상담 후 제품 구매해 주세요. 제일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좌약 형태의 약들도 있는데요. 치액이 항문 안쪽에 있는
내치액의 경우 사용에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분 자체는 연고하고 좀 대동소이하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 연고에 주입기가 달려 있어서 내치액에도 쓰기 좋아요. 항문에 삽입해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좌약을 넣고 바로 일어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약 흡수가 제대로 안 돼요. 최소 10분 그대로 누워 있어야 치질 좌약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치질 수술을 하고 나면 병원에서 꼭 추천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좌욕입니다. 좌욕은 항문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좌욕의 효과들은 이런 게 있답니다. 좌욕할 때 물의 온도는 40도 정도 해주시고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하루 3번, 4번 정도, 한 번 할 때 10분 정도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이 물에 뭘 막 타서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수돗물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치질은 변비가 원인들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변비가 생기지 않게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자색당근, 바나나, 브로콜리 등등이 섬유질이 많은데 이렇게 챙겨 먹기 귀찮은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냥 약국에서 변비약을 드세요. 단 땡코락스 같은 자극성 변비약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요. 팽창성 변비약인 차전자피 성분의 변비약이 적당합니다. 치질이 발생하는 항문 주위로 여러 근육들이 있는데요. 이런 근육들을 골반 기저근이라고 합니다. 이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면 치질뿐 아니라 변비, 오줌 소태 같은 항문 그리고 생식기 질환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이 골반 기저근을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스쿼트입니다. 그런데 무게를 추가하지 않고 맨몸으로 할 거고요. 약간의 변형 동작이 있습니다. 보시죠. 일단 스쿼트 하듯 다리를 벌리고 골반이 접힌다는 생각으로 내려가 주세요. 중량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위해 양팔을 앞으로 뻗어주시면 됩니다. 버딩크가 생기지 않게 최대한 내려가시고요. 그대로 3초 머무르고 천천히 올라오세요. 처음에는 10번 정도 해주시고요. 점차 횟수를 늘려주세요. 또한 최하단 지점에서 머무는 시간도 조금씩 늘려주세요. 자, 치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꺼비팜은 약 선택의 프로세스를 알려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무병장수합니다. 감사합니다.